5. 일상 풍경, 외로움을 느낀 적 있나요?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삶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데 네. 그게 있어요. 어떤 20대 거요? 때는 네. 외롭다는 생각이 뭔지 몰랐거든요. 아, 네. 왜냐면 외로움이란 단어는 네. 사전에만 있는 거 뭐 그런 느낌 아, 있잖아. 네. 왜냐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저도 아,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들도 그게 외로움보다는 내가 뭔가 성장해가는 시간. 아, 근데 그쵸. 30대가 되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아, 이 외로움이란 단어가 네. 진짜 뭔가 그 고독함을 담고 있는 것처럼 아, 와닿으시는 거죠. 와닿을 때도 네.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외롭다는 말이 음, 아프게 들릴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20대 때는 친구가 외롭다 네. 그러면 연애나 안 해 이런 네, 그쵸, 식으로 그쵸. 약간 가볍게 아니면 뭐 얘기는. 여행이나 갔다 와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30대 때 그런 얘기하면 뭐랄까 내가 누구라도 소개해줘야 되나 아, 뭐 아니면 이게 외롭다 그러는데 진지해지는 거. 혹시 네. 뭔가 무슨 일이 있을까? 왜냐면 아,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나서 외로운 것보다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쵸. 털어놓지 못해서 오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 혜리님한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네. 언제 느끼세요 외로움을? 저도 사실 외향적이라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그냥, 갑자기 그냥 신이 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인생이 혼자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감정의 텐션이 네. 한 번에 친구를 만나면서 올라갔는데 네. 집에 오면 그 감정의 텐션이 사라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혼자 이제 씻고 잠을 자기 전에 네. 내가 오늘 재밌게 놀았는데 네네. 나는 왜 혼자일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우정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음, 친구들은 나보다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이게 좀 신기했었던 게 네. 내 친구,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만든 사람은 네. 그 사람 또 친구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말고도 계속 친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 친구는 분명히 나와 비슷한 아니면 나와 친밀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아, 근데 네. 우리는 그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이 친구가 나랑 더 놀아줬으면 좋겠지. 아니면 나랑 보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지 했는데 잘 보면 그 친구는 항상 바쁠 때도 있고 네, 그런 그쵸. 사람이 혜림님이 아닐까. 아, 친구들이 생각하는 혜림님의 모습. 내 친구인데 네. 너무 바빠. 그럼 너무 슬픈데요? 근데 이게 그냥 네, 우정의 역설이라는 뭔가 그쵸.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음, 티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때요? 혜린님이 친구가 많아요? 아니면 내 주변에 그래도 조금 인싸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친구가 많은 편인데, 또 저보다 많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예요. 이예요. 네, 완전 E인 친구들은 또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65% 정도가 E인데, 네, 더 많은 친구들도 분명 더 있습니다.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요 질문을 통해서 조금 인간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넓고 얇은, 음, 좁고 깊은 네. 어떤 인간관계를 선호하세요? 저는 넓고 깊은 걸 선호하는데, 굳이 이 중에 고르자면, 넓고 얕은 걸 좀 선호하는 음, 것 같습니다. 이게 MBTI랑 좀 영향이 있는 거죠? 네네. 저는 사실, 2인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음, 그게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I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기빨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진짜 몇 명만 선별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E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얕은 걸 선호합니다. 넓고 깊은 걸 원하지만 그건 쉽지 네. 않은 거니까. 그래도 몇몇 깊은 친구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네.
아이인 사람들이 네. 한 주에 사람을 만나는 걸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지난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MBTI는 E가 나와요. 네. 근데 아이의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어, 이 잠재적 아이가 더 큰 사람. 추구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일 때문에 E라는 성향을 계속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아이가 있는. 예를 들면 네. 연예인으로 봤었을 때는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네. 봤었을 땐 E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방송을 할 때는 네. 진짜 텐션도 좋으시고 말도 잘 들어주지만 네네. MBTI라는 이런 걸 얘기했다. 나 I가 맞아.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음. 전화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집에 있었을 때 자기 개발 많이 하시고 아, 뭐 제가 유재석 같은 분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움은 찾아오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아까 전에 외로움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네. 사람들이 진짜 많아도 아니면 내 주변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외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게는. 왜냐면 상황도 다르고 겪은 뭐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또 이것도 또 사람을 만나면서 치유를 하게 되는 게 또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만나야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는 네. 시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오래 있어 보면 네, 어느 날 그쵸. 친구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그쵸.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나중에 맞아요. 기결이 되니까 네. 혼자 뭔가 한 달 동안 보내보니까 아 그래도 친구 만나서 수다 떨 때가 좋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외로움을 끝내려고 하는 거고 네. 저는 이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네. 관계를 맺을 때 네. 너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아,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의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네. 뭐 학교 선후배 모임 아니면 직장에서도 뭐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뒤풀이를 하거나 했었을 네. 때 내가 원해서 가는 사람은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그 사회 안에 들어가야 돼서 동창회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야 되거나 하면 그래야 뭐 친구들이 나중에 같이 그쵸. 뭔가를 하자 그러거나 아니면 결혼식에 부르거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네. 근데 그게 타인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걸 잃어버린 거죠. 아, 그러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이렇게 맨날 약속이 있는데 네. 나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게 맞을까? 아, 그 대답은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다만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혜련님이 네. 한 달에 약속이 꽉 찼어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에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얻었다 아니면 나는 좀 힘들었다 뭐 이런 걸 생각할까요? 저는 사실 막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만약에 한 달 내내 약속이 있다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은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이렇게 좀 뿌듯할 그런 것 거 같습니다. 있잖아요. 네. 생일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일이 하루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생일이 일주일이고 어떤 사람은 아. 생일이 한 달. 네. 그쵸, 그쵸.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후배를 만나거나 아니면 네.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집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내 마음속에 채워 넣었을까? 아, 예전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재밌게 뭔가 웃으면서 끝이 나는 거에서 네. 만족을 했었는데 잘 보니까 나도 시간이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시간을 소중하게 느낀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 넣거나 네. 머릿속에 기억을 넣어야 되는데 네. 웃고 떠드는 것도 당연히 좋은 기억이지만 그 안에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어도 그쵸. 그냥 집에 돌아오면 아 오늘 내가 이 친구를 더 알 수 있었구나. 아, 아니면 맞아요. 네. 내가 이 친구한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구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네. 친구 만나도
돈만 쓰고 온 거죠. 그쵸. 감정적인 그런 그런 교류가 많이 네. 없으니까. 그럼 자존감이 높아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자존감과 외로움의 상관관계. 저는 분명히 자존감이 높으면 외로움을 덜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외로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지를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그냥 옆에서 봤었을 때는 네. 저 사람은 친구도 많고 잘 지내고 있을 거야라고 보이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에 좀 다르지만 네.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이렇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외롭겠어? 맨날 친구 만나는 거야.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외로울 수도 있는 시간이 거고. 어디 있겠어, 뭐 이렇게. 네. 아니면 자존감이 높다 보면 그래도 대부분은 연인이 있잖아요. 네.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 이게 뭐 꼭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분명하게 외로움이라는 건 찾아오는 건데 네. 어떤 사람은 티를 낼 거고 어떤 사람은 티를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네. 거죠. 이 사람이 외로운지. 아,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네. 30대가 되면 다 말한다. 20대는 숨길 수 있지만 나이가 맞습니다. 이제 네. 외로움을 다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어, 이 감정을 솔직하게 만들어준 건지 네. 인간다움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음, 그럼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성적인 사람은 또 외로움을 타인에게 말하기 힘들어 하는 게 또 더 힘든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혼자 생각하다 보면 외로움의 늪으로 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는 아니어도 좀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요 의견에 네. 진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중에서 이걸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아,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지낼까에 대한 네네. 외향적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면서 외로움이 찾아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직장이 끝나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아. 술을 마시거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이제 그 방송 안에 다 나왔어요. 네. 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서 책을 보거나 뭐 네.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는 사람들은 네. 외로움을 안 느껴. 아예 안 느끼나요? 안 느끼는 게 네.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아요. 와, 네.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코로나에 미치도록 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쵸. 만나고 그쵸. 싶은데 못 만나. 네. 이게 내 의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내 그쵸. 의지는 나가야 되는데 환경적인 아. 부분들이 다 제한시켜 놓으니까 외롭다는 걸 더 느끼고 아, 외로운 감정들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또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신기하더라고요. 아, 어땠어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음. 조금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저도 사실 외향적인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전혀 막혀버린 거예요. 뭐 학교도 제가 그 당시엔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도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마음적으로 좀 답답한 게 더 크죠. 네, 답답한 게 크고 그리고 또 대신에 저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고 사실 제가 미술을 시작했던 것도 그때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낸 거군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뭘 잘하는지 스스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그게 마침 이제 그림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또 딱 시기적으로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혜린님이 한 얘기도 맞지만 네. 그냥 방송 보고 생각이 나서 좀 더 곁들인 거죠. 네네. 아마 이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네. 외로움이라는 거는 내성적인 사람도 느끼고 외향적인 사람도 느낄 수밖에 없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네. 내가 친구가 많다고도 어느 순간 친구가 다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안부 잘 전화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중간에 광고를 하나 해드리고요. 우리가 혼자 살면 좋은 것들 네. 아니면 외로움을 덜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혜리님은 좀 외로움을 덜 타시니까 아까 미술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 게 있을까요? 외로움을 덜 타기 위해서 하는 거요. 저는 뭔가 취미 생활이 사실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가 됐든 뭐 저처럼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고 운동을 해도 되는 거고 뭔가 빠질 만한 거 하게 집중해서 되면- 빠질 수 네, 있는 네, 것들. 네, 집중해서 하다 보면 또 잡생각도 사라지고 뭔가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로움보다는 그걸 하면 시간이 네. 다 지나가니까. 그쵸? 혼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네. 와인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도 혼자 헬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요즘 여성분들이 이렇게 도예라든지 그쵸? 아니면 어떤 거 뭐 수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색 질문이 있는데요. 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적응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 이 낯선 환경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 네, 네. 이제 입사를 했어요. 혼자잖아요. 네. 뭐 동기랑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동기랑 갔지만 또 안 갔던 경험을 살려서 한번 경험들이 더 많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학교를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친한 네. 친구들은 다 다른 학교를 가거나 그쵸, 그쵸. 뭐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사람이나 뭐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친구를 새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만들거나 뭔가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게 네. 낯선 환경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근데 제가 낯선 환경에 진짜 많이 가본 사람이거든요. 네. 첫 번째 대학을 올라왔었을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네. 올라오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없어요. 그쵸. 뭐 서울 뭐 아니면 네. 다른 지방. 근데 대부분 아. 서울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좀 다르게 보더라고. 왜 이렇게 사투리를 쓰냐. 아. 그러니까 제가 이방인이었죠. 네. 그때는 그냥 친해지려고 음. 뭔가를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PC방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 되고 네. 술 마시자 그러면 수업 다 끝나고 네. 갔었던 거고 아. 그러면서 좀 적응을 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군대죠. 군대는 이제 뭐 나이도 다 다르고 그쵸. 네. 그때는 그냥 뭐 깡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음. 다음으로 제가 외국에 갔었거든요. 네.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단계가 계속 올라간 거죠. 네.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닌 음. 일본 사람 아니면 프랑스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도 있었고 네. 뭐 독일 사람도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도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왜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신기한데요.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근데 그게 어릴 때니까 네.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네. 뭔가 그 친구들이랑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수업도 같이 듣고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학교 아.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네. 뭔가 그러니까 축제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 작은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매달.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대화가 안 통했지만 사진도 같이 찍고 아니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해도 생길 일 없고. 그렇죠. 그거 알죠? 원래 네. 대학 다닐 때 선배 후배 관계에서 오해 가장 크게 생긴 게 네. 나는 선배한테 편하게 말한 건데 선배가 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오해 생기는 거고 나도 그런 후배한테 거. 잘해주려고 했는데 네. 후배가 부담스러워하면 오해 생기는데 그쵸, 그쵸.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아, 진짜 오히려, 순수하게 네, 있는 그대로 이제 그대로 모습만 봤던 거죠. 보여주신 그러니까 뭔가 음, 말보다는 네. 이렇게 몸짓과 이 바디 제스처라든지 랭귀지로. 네. 봤기 때문에 더 친해졌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적응해야 될 때는 네.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왔기 그쵸, 때문에 그쵸. 좀 생각한 건데 네. 뭐 자주 만나기도 해야 되고 말도 좀 더 걸어봐야 되고 안 네. 통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적응을 하는 거고 우리가 낯선 환경에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쵸. 어릴 때야 이제 또래와 친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네. 조금씩 더 이제 사회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친구가 외롭다는 말을 해요. 어떻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뭐 먹으러 가려고요, 그러면? 그런 매운 얘기도 것도, 좀. 네. 매운 거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네. 코스가 있군요. 네, 제가 제시하는 코스가 있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할 그럼 것 같아요. 남자는 소개 안 시켜주는 거군요. 남자는 저도 지금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제 친구가 외롭다는 말을 하면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짜 외로운 게 많구나.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경상도 사람들이 네, 무뚝뚝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티를 안 내요. 아, 힘든 일이 있거나. 저는 근데 그걸 안 좋아해요, 오히려. 네, 뭔가 서로가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려면 네. 라포를 쌓으려면 힘든 네. 일을 얘기하거나 아, 뭔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부터. 왜냐면 그쵸. 제가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게 맞는 건데 외롭다는 말을 고민하다가 말하면 얘는 진짜 외로운 게 맞나 보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데 막연하게 쉽지는 않은 거죠. 아, 그쵸. 왜냐면 20대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주고 그런 게 가능하지만 네. 40대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시간도 내야 되고 무언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나이니까. 맞아.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좀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혜림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즐거웠고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 얘기 진짜 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오늘 방송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 퇴근하고 바로 와서 막 급박하게 오는 바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면서. 조금 마음이 조급함도 있었군요. 네네.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해주셔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슬픈 사연도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됐고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혜림님이랑 네.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 웃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아니면 네. 이런 주제에 접근했었을 때 좀 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청취자분도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로만 전해지잖아요. 저는 뭔가 그렇죠. 혜린님의 모습도 다 보면서 얘기하지만 웃는 모습도 봤지만 또 네. 목소리로 전해졌을 때도 그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라디오를 들어도 네. 보이지 않지만 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릴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문화 산책, 내게 오래된 노래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